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촌철님들의 인사를 AS하는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어제 익명님의 사연 기억하시죠? 네. 이제 퇴사하신다고. 네, 그러니까요. 오늘 또다시 사연 주셨는데요. 어제 사연 보낸 퇴사 1일차 익명입니다. 힘든 시기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나이 53세 잠깐이나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분간 쉬라고 하셨지만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함께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운동을 하면 좀 활력이 돋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의지도 다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네, 칭찬해드리고요. 짱구님, 오늘처럼 JB의 입속의 말들이 기다려지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입속이라겠어. 사탕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탕? 사탕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니, 입속이라고 하는 순간에. 네. 아, 진짜요? 아이고, 나름 또 귀여운 모습이 있으시네요. 입속하면 사탕이 생각이 나시는구나. 네. 옛날에 그 문방구에서 팔던 왕사탕 아세요? 왕사탕. 알사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그 속어가 있는데 이건 방송 심의에 걸리는 용어라 얘기는 못 하겠는데 눈땡 사탕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예. JB의 특기죠. 잠깐 새길로 새기. 지금 잠깐 그거였고요. 샤샤님, 지금 제주는 힘찬 바람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느질하는 농부님, 저는 밥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철기님, 오늘은 당직하고 나서 아침 산책하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직을 하시고 나서 또 산책을 하신다고요? 네. 부지런한 촌철님. 네, 체력이 좋으시군요. 자, 어디서 들으시든 오늘 뉴스에 귀 쫑긋하고 계실 텐데요. 외로운 늑대님이 대통령 되기 전이라서 탄핵 사유 안 된다고 하던데 JB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미 주문을 주셨거든요. 오늘 네. 이 뉴스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이전까지 명태균 씨의 육성은 많이 공개됐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집중을 할 텐데요.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나눈 통화 육성인데요. 들어보시죠. 민관위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맞네. 네, 어제 워낙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음질이 좀 안 좋아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공개가 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인데요. 이것도 마저 들어주시죠.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 그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네. 자, 이 두 가지 육성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닥달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수 님이 이러다 다 죽어. 오징어 게임 대사가 생각나는 아침이라고 보내주셨는데 파장이 큽니다. 짚을 점은요? 먼저 여권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용산, 친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정책위 의장 등등이 일제히 합창을 한 게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대표격으로 권성동 의원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탄핵 사유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상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탄핵 사유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뭐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자, 여건이 이렇게 나오면 쟁점은 아주 단순화됩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쟁점은 이걸로 결국 좁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핵심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권이 제발로 걸어 들어왔다. 어디로? 탄핵 공론장으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제를 기점으로 판이 바뀐 건데요.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던 탄핵론은 이제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권의 빅 이슈로 그리고 국가적 쟁점으로 공식화되어 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여권의 대응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입니까? 저는 이게 무슨 뭐 전략 미스 이렇게는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저 얘기를 먼저 꺼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들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논리, 어떤 주장을 갖다 붙여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권성동 의원은 당원이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내놓았고요. 명태균 씨는 내용이 중간에 잘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이런 주장을 압도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라고 하는 이 한 대목. 이게 모든 걸 지금 압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 개진 이전에 보고가 있었다라는 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보고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에 묻혀버린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거짓말했다는 이야기냐라는 반문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명을 해야 되겠죠? 뭐 기억이 잘 안 난다고는 어제 했더만요. 그다음에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쟁점이 되면 될수록 탄핵 얘기는 같이 딸려 나온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쩌냐 저쩌냐 떠나서 딱 하나만 다시 환기시켜 드리는데요. 앞서 명태균 씨의 육성을 들으셨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뭐 어떤 문제를 두고? 김영선 공천 문제를 두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영선 공천을 닥달할 때 어떤 자격으로 닥달했다는 겁니까? 대통령인데 그것도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닥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결국은 정서적으로 법리적 판단 이전에 정서적으로 지배를 해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최후 저지선이어야 할 탄핵 요건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일찍 꺼내든 거죠. 그래서 저 대응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만큼 궁지에 몰려버렸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경호 날다님이 본인 목소리 아니라고는 안 하네요. 라는 점을 좀 꼬집어 주셨고 네. 6692님 법적인 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보고파님 근데 민간인이면 경호는 왜 받습니까? 법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나요? 아니 그리고 그 이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5월 9일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국외의 외빈들과 계속 만났죠? 차관 인사도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민간인이 차관 인사도 발표합니까? 아름다운 독도님 아무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미 국민의 인식은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바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직관적으로 너무 강한 자극이 들어가 버렸다. 국민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와인셀러님 이번에는 소리 전문가에게 검증 요청 안 하나요? 라는 또 촌철도 보내주시긴 했는데 지금 여권의 많은 인사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차례로 세 사람의 말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한동훈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만약에 실제로 공관이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는 바가 없어서요. 그 다음에 묵음이었습니다. 다음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신은 취임식 전의 당선인 신분이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 자체가 이 공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지. 예. 네, 마지막으로 언론에 의해서 요즘 친한계 좌장으로 불리는 의원이죠. 조경태 의원의 그러니까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무 감사를 좀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법이냐 뭐 또는 합법이냐를 떠나서 그는 적절한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 저는. 자, 세 사람 모두 친한계 범주에 묶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각각의 목소리, 각각의 메시지의 결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 입장 정리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 난감할 겁니다. 아까 저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판이 바뀌어 버렸다. 아마 한동훈 대표도 이걸 직감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내민 카드는 특별감찰관 추천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 의혹의 해법 차원에서 제시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부로 의혹의 몸통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처법은 탄핵을 한 해 만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판이 바뀌어 버린 상태에서 특별감찰관을 읊조리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걸 한동훈 대표도 알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카드가 있느냐. 이게 없으니까 아까 한동훈 대표는 묵음. 점점점으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점에선가는 입장을 내놓을 텐데 아마 지금 모든 신경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만 추측을 하겠습니다. 네, 그 고민의 흔적 한 친한계 당직자의 말로 확인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거는 용산의 문제다. 그리고 만약 입장을 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뭐가 되겠냐? 방어를 하겠냐? 공격을 하겠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사실은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동훈 대표의 대응도 시선 집중해 보겠고요. 또 하나 관심사는 명태균 씨의 동태 그리고 추가 육성 공개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어제 민주당이 또 공개를 한 것도 있고 말이죠. 네. 자, 우선 명태균 씨의 반응부터 체크할 텐데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말아버리지 뭐. 제가 아버지 산소 가는 길에 다 불질러러. 해진 거 있으면 검색 말지 뭐. 네, 전에 땅에 묻었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 어제는 구체적으로 아버지 산소라고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잠깐 샛길. 그럼 검찰은 여기 달려갔었나요, 어제?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영장이 없어서 못 간 건가요? 그러니까요. 검찰 뭐 하고 아니 공개적으로 지금 증거인멸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러니까요. 수수방관을 검찰의 태도로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논외로 치고요. 네, 하나 더 전해드리면 동아일보 오늘 공개된 인터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공적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 4개를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불태워버리러 간다고 했는데 정말 불태워버렸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그거는 둘째치고 더 이상의 육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명태균 씨의 육성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내지 김건희 여사의 육성 여기로 한정해서 지금부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다시 종합을 해봅시다. 명태균 씨는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가 자신과 함께 일했던 A씨가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자신과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중 일부만 녹음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일단 킵해놓고 이번에는 이전에 명태균 씨가 했던 말들을 한번 회상을 해봅시다. 명태균 씨는 대통령과의 공적 대화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대화를 한 내용을 자랑스레 들려주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공적 대화의 내용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명태균 씨가 주변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내지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들려줬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어제 그 진단했던 대로 주변에 그 누군가가 들려줄 때 그걸 녹음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해서 어제 공개됐던 그 육성만 일부러 찍어서 녹음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틀어줄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민주당으로 들어갔던 제보 루트에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자랑스레 그러니까 틀어서 보여줬던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나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그 누군가 주변인이 다시 또 별도로 녹음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육성이 추가 공개될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보도들을 보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취가 최소
50개는 더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여기서 공천 관련한 게 윤석열 대통령 음성으로 최소 2개다. 뭐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올 개연성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 음성이기는 한데 어제 또 공개된 또 다른 녹취가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조원이 전화 왔더라고. 대표님 광역단체장 둘이 앉으시고 김진태, 박한수 진짜 생각하신 대로 지는 알잖아. 한 1년 반 전에 내가 봤으니까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역 황태자십니다. 이렇게 진짜 내 기가 찼어. 대통령 네 분께서 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니 우리 명 대표님이 다 했잖아요. 제 것도 그렇고 내가 무슨 서울대를 나왔어. 촌에서 26까지 소 젖자다가 나온다는데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김건희가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 그래. 김건희가 사람 볼 줄 아는 거지.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한수. 네. 지금 3개의 음성 파일을 들은 거잖아요. 네. 공통된 게 뭡니까? 명태균 씨의 자기 과시입니다. 네, 이 대화는 참고로 2022년 6월 15일 명태균 씨와 지인의 대화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추가 육성이 있을 가능성을 진단한 이유가 또 여기서 다시 확인되는데 이렇게 자기 과시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내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들려주고자 하는 욕구는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컸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언제 어디서 주변인에 의해서 어떻게 녹음이 된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점 하나 일단 이 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날 명태균 리스트라고 하는 걸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27명. 그때 이런 사람이 여기 왜 나오지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녹음 파일에서 일부가 지금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명태균 리스트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개 안 된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오히려 빙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게 명태균 리스트일지도 모르겠다. 검증이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 불태우겠다. 그리고 어제 주진우 기자를 만나서는 그냥 내가 다 묻고 가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이게 혹시 대통령실을 향한 SOS는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갈수록 지금 명태균 씨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증거인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역에 180도 전혀 다른 어떤 뉘앙스를 깔고 있는 것이죠. 여차하면 다 증거 제출할 수도 있다. 어떡할래? 이 메시지를도 같이 깔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는 어디를 향한 메시지겠습니까? 용산을 향한 메시지이지. SOS를 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트님 다 떠나서요. 지금 명태균 이슈 이후로부터만 봐도 대통령실이 해명이라고 내놓는 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 아닌가요? 모른다. 연락 안 했다. 경선 이후에는 연락 끊겼다. 기억 안 난다. 아 그러니까요. 까루님, 장님 무사라는 말이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온 게 또 확인됐네요. 라고 꼬집어 주셨고 손유성님, 샤넬 본사보다 명태균 씨 붙인 산소가 더 뭔가 봅니다. 어제 그 소식 전해드렸죠. 네. 김정숙 여사. 네, 이명자님, 여권에는 민심이 어떤지 판단하고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슬픕니다. 어제 하여간 용산에서 나온 해명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기억이었습니다. 기억. 그렇죠? 네. 그 전에 나왔던 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억한다라는 서술어로 끝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역시 핵심 키워드 해명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었느냐? 기억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환기시켜드리면서 JB타임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